청년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겠다고 하면 10중 8구 겪게 되는 일은 다 반대했었어요. 그래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 쌓아온 게 아까워. 한 50대, 50 중반 가서 내려가도 늦지 않아. 스트레스 없이 그냥 바쁘긴 하더라도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그런 무대? 뭔가 이게 새로 귀의 땅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어떤 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들처럼 지방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마음을 훔친 지역의 매력은 뭔지 만나러 갑니다. 농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진민 씨는 브로콜리와 콩을 유기농 재배하는데요. 농사일은 24세 귀농했던 2017년 이곳 괴산마을 주민들에게 배웠습니다. 어리기도 했었고 그냥 농사만 짓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무작정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수확하느라 바빠야 할 때. 하지만 심한 봄 가뭄에 브로콜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한 30콘티 예상을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크는 게 살짝 더디네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게 또 무게가 미달되면은 이제 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진민 씨는 노동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농법 찾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걸쩍걸쩍 거구나. 오늘은 이웃면에 사는 제모 씨가 2년간 고추 농사에 실험해본 흙을 갈지 않는 농법을 자신의 밭에서도 시도해볼 작정입니다. 딱 150이지. 야, 이제 여기서는 줄 띄워놓고 맞춰보자. 여기는 새로 이제 가을에 양배추 심을 밭인데요. 이제 그냥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져보려고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이 건강해지면 농산물 또한 건강해진다는 게 진민 씨의 농사 철학.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시 경운하지 않고 무경운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농사를 계속 짓게 되는 밭이에요. 다양한 땅속 미생물의 먹잇감인 탄소와 유기물이 땅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돈 들이지 않고도 죽은 토양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이곳 괴산에는 귀농한 청년 농부가 의외로 많은데요. 찬묵 씨도 수원에서 커피숍을 하다가 귀향했습니다. 비싼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생활에 지친 찬묵 씨는 고향에 돌아온 후에야 농부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좀 약간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뭔가가 개선되고 이러면 보람도 느끼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이런 만족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괴산군. 전국에 몇 안 되는 반딧불이와 나비를 인공 사육하는 청년 농부도 사는데요. 임채용 씨가 바로 그 주인공. 곤충 사육 경력 5년 차 농부입니다. 반딧불이 사육은 아주 까다로운 일인데요. 물, 흙,
공기가 조금만 오염돼도 전체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몇 마리 남았는지. 네. 들어가는 숫자 대비 나오는 숫자가 몇 마리인지를 알아야지 몇 마리가 남았고, 이제 납품 날짜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또 온도를 변경을 해야지 더 빨리 나오게 할지 천천히 나오게 할지 그게 감이 잡혀서요. 애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며칠 정도 얘네들이 유충이 성충이 되는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게 통계를 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날짜에 얘네들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성충으로 자란 반딧불이는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데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기가 있는 물가에 알을 낳는데요.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약 9개월이 지난 이듬해 5월에서 6월에 땅 위로 올라옵니다. 총 4번의 탈피 과정을 거쳐 이렇게 성충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충북 괴산군 간물면의 마을 한켠에는 통창과 목조로 멋을 낸 개방형 건물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 농사에 쓰는 소품들로 멋스럽게 장식된 실내는 자연 공간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온 듯한 색다른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아, 잠시만요.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이 카페는 반딧불이 농부 채용 씨 등 청년 농부 6명이 주인인데요. 그래서 카페 이름도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의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들 모두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살았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농업에 인생을 걸고 괴산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 앞 6,600제곱미터 약 2,000평의 밭에선 채소와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만 잘라. 아까워. 지금 우리끼리 먹어보는 거니까. 덥네. 이게 레몬밤 올해 처음 심어본 거란 말이야. 우리 풀밖에 안 보여요. 근데 큰일났다 이거. 이걸로다가 인퓨스트 워터 해가지고 우와. 팔려고. 한번 해보려고. 레몬 맛이 나요. 향이 나요, 향이. 맛은 풀 맛인데. 맛이 끝에 올라와. 네. 요즘에는 또 제로 칼로리가 유행 아니겠니? 네. 그래서 설탕 안 넣고 들어가는 음료를 좀 개발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양배추에서 나온 벌레들이요. 벌레라뇨. 이게 벌레지. 채훈이 야, 벌레 키우는 사람. 너 데려가서 키워 그러면 저거. 배추인나 매벌레지. 그러니까 여기 나비를 푼다는 소문이 있어. 네가 풀었어? 농부들의 카페에선 커피를 제외하곤 모두 직접 재배하거나 괴산 지역 농부들이 키운 농산물로 만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 이게 허브처럼 진짜 이곳만의 특색을 살릴 메뉴도 직접 개발 중입니다. 아까 세일이랑 바로 민트가 확실히 내용물이에요? 네. 향은 좀 나네요. 이거 민트 먹어봤어? 안 나지? 야, 파인애플이야. 향 나요? 이거 먹어봐. 이거. 약간 이파리를 그냥 뜯어 먹어서 자꾸 입에 떫은 맛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민트 먹어봤어? 네. 이들에게 카페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농부는 고단한 직업이 아니라 재밌고 멋진 직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팜가든은 생장에 서로 도움을 주는 식물들끼리 식재돼 있는데요. 이곳 괴산의 청년 농부들이 만든 팜가든은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정원인 셈이죠.
농부가 되게 멋있게 보이는, 되게 간지나는 사람들로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든 해야겠다. 근데 마침 그런 생각을 동의하고 그런 삶의 방향성을 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농부가 되기 이전의 직업들이 다 다양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영역을 농부로서 좀 펼쳐보자. 그러면은 우리 농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의 질이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든 해보자 해서 뭐 하는 농부들 해가지고 모아농을 만들게 됐죠. 팜 카페를 안착시킨 모아농의 청년 농부들은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반딧불이 작은 축제가 처음 열리는 날. 소규모지만 틀에 박힌 지역 축제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젊은 농부들의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축제 기획자인 반딧불이 농부 채용 씨가 오롯이 반딧불이의 비행과 불빛만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꿈이 첫 발을 내딛는 날. 반딧불이를 조금 더 좀 잘 보고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좀 반딧불이 특성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반딧불이를 보면 조금 더 즐겁게 이 행사를, 반딧불이 방사 행사를 조금 더 즐겁게 이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준비한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 전 연습. 저녁 8시 제1회 괴산 반딧불이 야관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괴산에서 반딧불이를 사육하고 있는 반딧불이 농부 임채용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반딧불이를 반딧불이를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봤는데 그게 반지도 모르겠어요. 반딧불이인지 난 미국에서 봤는데. 외국에서? 미국.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는 대표적으로 세 종이 있어요. 이제 애반딧불이, 파파리 반딧불이, 늑반딧불이가 있어요. 지금 애반딧불이, 파파리 반딧불이도 지금 날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암컷은 날지 못해요. 딱정갈래가인데 속날개와 겉날개가 있어요. 근데 속날개는 그 날 수 있는 진짜 날개인데 그 속날개가 암컷들은 다 퇴화돼 있어요. 그럼 지금 방사하면 한 달 정도까지는 그 둔벙에서 방사 반딧을 볼 수 있을까요? 한 마리가 한 달 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감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질문이. 아이들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인데요. 채용 씨는 지난 5년간 배우고 익힌 반딧불이의 특징과 정보를 막힘없이 쏟아냅니다. 모아농 동료들에게도 처음 보여준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제 청년 마을 만들기 행사나 이런 거 이제 축제 같은 거 기획했을 때는 이제 시끌벅적하고 그게 뭔가 이렇게 시너집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축제를 기획했다 했는데 본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반딧불은 모든 빛과 소리를 다 없애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본인의 작물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비춰질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빛과 소리를 없애는 그런 기획을 이제 가져갔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딧불이를 방사할 시간. 장소는 채용 씨가 미리 답사하고 확인한 생태 웅덩이인데요.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배의 끝부분에 발광기가 있기 때문인데 뜨겁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떤 반딧불이라고요? 애반딧불! 네, 바로 애반딧불이고 여기 우리 다 같이
손바닥 위에 한번 손바닥 위에 가깝게 올려볼까요? 과연 우리 그 손바닥에 손금이 보이는지 한번.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볼까요? 또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짝짓기를 위한 신호. 손바닥이 조금 보이는 정도로 잘 보이는지 한번 봐줘요. 애 반딧불이들은 서둘러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다음 세대의 활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반딧불이 나 실제로 봐. 처음 봐.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 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청년 농부들의 열정에 참가자들은 큰 즐거움과 만족을 얻은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작은 마을 한산면.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향토 주인 한산 소곡주와 우수한 품질로 예로부터 모시의 대명사로 불려온 한산 모시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젠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7년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건물의 주인을 설득해서 임대받은 후 직접 개조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더니 삼기술학교라는 청년 공동체의 문을 열고 한산면의 낡고 오래된 유휴 공간들을 마을 주민과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온 청년들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돼 있던 여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 지역자산화 출범식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지금 활동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이제 의견을 받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신 거. 삼기술학교의 활동들은 청년들이 들어와 살면서 지역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엄청 이상적이잖아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시민이 자산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공공의 공간으로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서광장 여관을 시민 자산화로 공공 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만큼 나중에 이렇게 환원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건축주가 되고 건물주가 되는 거고요. 오래된 어떤 유휴 공간이라던가 가치 있는 공간들이 운영자가 없거나 또는 활용 가치가 없거나 또는 어떤 뭔가 새로운 모습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곳들을 시민들이 자산화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과 한산면 주민의 바람대로 서광장 여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의 1호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삼기술학교는 건축 캠프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광장 여관 리모델링화를 시작합니다. 진짜 다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의룡 씨도 그 건축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삼기술학교 건축 캠프는 청년들에겐 공간 건축의 전 과정을 실제 경험해보는 시간.
건축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작업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청년들이 스스로 공간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건축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은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마을 호텔 기획과 설계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 한 시간 반 정도 한 것처럼 힘들어요. 서광장 여관의 리모델링은 청년들이 해온 한산면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높이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실고 닦고 하는 거예요. 2층 통째로 다 쉽게 말해서 실고 닦으러 온 거지 뭐.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또 되나 여기 먼지도 닦아야 되고 바닥도 쓸어야 되고 젊은 게 우리가 젊은 거야 60대가 그 밑으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삼기술학교가 들어오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많아진 거지. 여기 식구들이 이제 많아질 것 같기는 해.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삼기술학교를 거쳐간 청년들은 모두 204명인데요. 삼기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도시에서 찾아온 청년들에게 삼기술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삼기술학교는 일종의 학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실험대학을 만든 컨셉으로 이 마을 자체에서 도시의 청년들이 삼기술 프로젝트를 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뭐 다 나와도 사회에서에 대한 어떤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기술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실험하면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배워나가는 그런 일종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삼기술을 탐색하는 그런 실험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청년들의 삼기술과 마을의 청년들의 삼기술을 결합시키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를 실험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마을 브랜드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역 자산화 프로젝트로 재탄생한 마을 호텔. 한산을 찾아오는 청년들은 이제 쾌적한 숙소에 머물면서 마을과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3개월 전 삼기술학교의 인턴 직원으로 이곳에 내려온 주희 씨. 세는 저 방세만 내면 돼서 한 달에 30만 내고 전기세나 물세 이런 거는 다 안 내요. 서울에서 일할 때랑 시골에서 일할 때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긴 해도 일단 서울에서 다닐 때는 통근을 하면은 거의 2-3시간은 기본으로 많으면 4시간까지? 한산에 제가 어쨌든 지금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6시에 끝나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1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그냥 현정이랑 와가지고 여기 1층에 바로 옆에 김치찌개 되게 잘하셔가지고 끝나고 소주 한 잔에 가끔 또 먹으면 좋고. 한적한 시골 마을 한산면의 지도를 삼기술학교의 청년들은 지난 3년간 이렇게 바꿔놓았는데요. 그러나 청년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기술학교 청년들은 전통주 산업화에도 도전해볼 생각인데요. 예로부터 한산면은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기 힘들다는 술, 소국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술이 맛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과거 보시러 가시다 몸이 컬컬해서 주먹 들어간 게 이 소국주 주모 술주 한잔 주성에 소국주를 주더래요.
한 달 다 먹다 본 게 과거를 못 가셨어. 앉으면 자빠지고 앉은 배수지 그런 게 이게. 그거를 늘까? 청년들이 소곡주 산업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2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조장들이 삼기술학교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때 당시 그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사가는 게 집에 이제 참치캔 뭐 이런 거 사가는 게 그 추석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거만 가져갔었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청년들이 소곡주를 사게 만들어 보자 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당시 한 700병 정도 좀 넘게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된다. 젊은 친구들한테도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젊은 층 세대 타겟으로 이제 병도 한번 디자인을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 정착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도 해서 이제 그게 2021년도 5월에 런칭을 하게 된 게 바로 1호배 감산인 거죠. 지난해 4월에는 서촌군이 나서서 전문 소믈리에가 참여하는 소곡주 시음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양조장에서 생산된 소곡주들의 맛을 분류하고 특성화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양조장마다 지향하는 바가 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술들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기보다 그 양조장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마케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전통주를 만드는 중입니다. 한산의 지역 자산인 소곡주를 가지고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비즈니스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도 오늘 올걸? 오늘 안 올 수도 있어. 충북 괴산군 간물면. 참나무 톱밥 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나무를 배지로 삶는 재배 방식과는 다르네요. 이거 지금 버섯 솎아주는 거예요. 버섯이 이렇게 붙으면은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배지 하나에서 나온 여러 개의 표고버섯을 골라내는 일이 고역입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나무 배지보다 훨씬 많고 안정적이랍니다. 응? 옆에도 다. 이제 이렇게 안 부딪히고 클 수 있도록, 안 찌그러지도록 이렇게 위치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표고버섯을 생산하면 계속 이제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제 먹고 사니까 그런 방식을 지금 최애에서 하고 있어요. 오목배지는 수확 양이랑 수확 시기 이런 게 너무 불규칙해가지고 보통 그걸로만 해서는 이제 농업을 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연 씨와 승욱 씨 부부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원과 조경 설계자로 잘 나가던 엘리트 청년들이었는데요.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선택했죠. 다 반대했었어요. 다 아깝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네 부부 커리어가 아까워.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 쌓아온 게 아까워. 부부는 농촌에서도 잘 벌고 멋지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번 저희가 일주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요 버섯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발생 작업이라는 걸 이제 하거든요. 뒤집어서 이제 충격을 주고 위치적으로 충격을 주고 물을 줘서 물을 가득 줘가지고 이제 물 충격을 주고 그다음 온도 편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버섯이 이제 발생하는 형태. 이걸 일주기라고 하는데 그 일주기가 보통 한 14일에서 한 15일 정도 한 주기를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5번 길면 짧으면 12번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톱밥 배지는 일정하게 훨씬 많은 수확으로 매월 수익이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왔습니다. 농사 경험은 없었지만 부부는 데이터를 분석해 작물과 농법을 선택한 것이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가락시장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물들마다 경매가를 다 기록해 놓은 엑셀 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치의 표고버섯 작물 돈의 흐름을 보고 제 재무제표를 한 5년치를 짜서 저희가 한 전지 크기 사이즈로 벽면에 붙여놓고 기농을 시작을 했죠. 그러나 시설 투자 비율이 높아서 버섯 농사를 시작한 직후엔 아내 지연 씨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은 농사 규모가 처음보다 6배로 커졌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은 농사만 질 때도 사실 서울에서보다 잘 벌었었고요. 안정적으로. 도시를 떠나오기 전까진 지영 씨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다채로워질 줄 몰랐습니다. 빈손으로 찾아온 시골 마을에서 5 식구가 되고 농사만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시골 생활에 가장 만족할 때 판투 테이블이 실현될 때요. 남편 밭에서 따온 거를 바로 요리해서 먹었을 때, 맛볼 때 그 향기를 느낄 때 그거는 진짜 유통 과정 없이 느낄 수 있는 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시골은 떠나야 하고 도시로 향하는 곳이었지만 막상 정착해보니 지역은 삶을 주체적이고 즐겁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나중 말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일하는 일터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될 때는 웬만해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뭐예요? 배추. 어? 배추. 배추예요? 응. 본인이 좀 더 경험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농사도 뭐 저랑 같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살고 마을이 다시 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바라볼 지역의 미래 기대해도 되겠죠?